오늘은 광동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발음표기법, 보통 병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둘째는 성조, 셋째는 장음과 단음입니다. 저는 광동어를 2019년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초급은 홍콩 중문대에서 보통화 사용자를 위해 설강한 그 반에 수강 신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재는 이거고요. 그때 초급에 사용된 교재고 전부 다 중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 사용된 발음 표기법 병음은 광주 병음입니다. 병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당시 수강생이 30명이 넘었었는데 대부분은 그 보통화 사용자를 위해서 설강된 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국 내지인이었고요. 그리고 대만 사람 2명, 일본 사람 1명, 그리고 한국 사람 저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급은 그 홍콩대에서 설강한 외국인 대상으로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재는 이겁니다. 이 교재에서 사용된 발음 표기법 병음은 예1 병음이었습니다. 중급 과정은 그 코로나 기간에 설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강생이 많지 않았어요. 영국 사람 1명, 프랑스 사람 1명,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 1명, 싱가포르 사람 2명, 그 다음에 네팔 사람인가 동남아시아 쪽에 1명, 그리고 저 한국 사람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었는데,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교재에 사용된 병음만으로 가르쳤는데 저한테는 이 방법이 맞지 않았어요. 그 광동어를 표기하는 그 표기법이 11가지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발음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글자를 가르치지 않고 그 한 가지 발음 표기법만으로 그 언어를 가르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더 깊게 배우기가, 문자를 배우지 않으니까, 한자를 배우지 않으니까 더 깊게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그 한자를 가르치지 않고 그 병음만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한자에 대한 그 부담감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는데, 발음기호법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한 가지 그 발음기호법만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 학습자가 그 독학을 하려면 자신이 배운 병음으로 쓰여진 교재 외에는 다른 교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 대상으로 설강된 그 중급 과정을 듣고 나서 다시 보통화 사용자를 위해서 개설한 반을 다시 수강 신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통화 사용자를 위해서 설강한 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를 사용을 했고요. 고급반도 홍콩대에서 설강한 강의를 들었는데, 역시 이제 고급반은 보통화 사용자를 위한 강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화 사용자를 위해 개설된 반을 들었고, 수강생이 20명이 좀 넘었었는데 대부분 역시 중국 내지인이었고, 대만 사람 1명, 일본 사람 1명, 그리고 한국 사람 저 1명 이렇게 구성된 반이었습니다. 그 고급반에서는 별도로 교재는 사용하지 않았고 강사가 그 강의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에 사용된 그 발음 표기법은 또 초급하고 중급하고 그때하고 또 달랐어요. 그래서 고급반에서 사용된 발음 표기법은 월병이라는 발음 표기법이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저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서 각기 다른 발음 표기법으로 된 교재로 광동어 공부를 한 것입니다. 초급 교재에 사용된 발음 표기법은 광주 병음이었고, 중급 교재에 사용된 발음 표기법은
예일병음이었고, 그다음에 고급 교재에 사용된 발음 표기법은 월병이었습니다. 잠시 광동어 발음 표기법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보시면 이거는 광동어란 뜻이에요. 월어 사전, 광동어 사전. 인터넷에 있는, 제가 광동어를 독학하면서 혼자 공부하면서 이용하는 홈페이지고요. 광동어 사전, 인터넷 광동어 사전이고요. 여기에 광동어 병음 발음 표기법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 광동어 표기법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광동어를 표기를 하는데, 광동어 발음을 표기하는데 그 종류가 11가지나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현재 주로 자주 사용되는 발음 표기법은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광주병음과 그다음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월병, 그리고 예일 로마니제이션, 예일 병음에 2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숫자가 써 있고 조자가 써 있잖아요. 이 수라고 써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성조 표시를 한 거예요. 1, 2, 3, 4, 5, 6, 7. 그다음에 이 조자는 성조를 모음 위에 성조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일 병음 표기법인데, 하나는 숫자로 표기를 하고 성조를, 하나는 우리가 보통화를 배울 때 모음 위에 성조를 표기하듯이, 높낮이를 표기하듯이 그렇게 표기한 표기법입니다. 보통은 이 표기법을 많이 써요. 예일 병음 표기법에서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자주 쓰이는 병음 표기법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는 없지만 인명이나 지명, 그리고 도로명에만 쓰이는 표기법이 따로 있어요. 그 표기법은 홍콩 정부 월어 병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발음과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콩에서 잘 알고 있는 몽콕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원래는 몽콕이 아니에요. 원래 그 지역의 지명은 원콕이거든요. 원콕.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명을 표기하는 발음 표기법에 따라 MONG라고 표기를 하니까 몽으로 되는데, 실제로는 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음과 이 정부에서 지명, 이름, 그다음에 도로명에 쓰이는 발음 표기법은 살짝 괴리가 있어요. 홍콩 정부 월어 병음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발음 표기법은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발음 표기법은 월병 발음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계속 광동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월병 발음 표기법만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표기법이 단순하고, 그래서 이해하기도 다른 표기법에 비해서 쉽고, 그다음에 성조나 장음 표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 표기법을 이용하는데, 다른 발음,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분은 자기가 편한 발음 표기법을 계속 이용하면 되겠고, 만약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월병 발음 표기법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동어를 배우는데. 두 번째는 성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동어 성조에 대해서. 성조가 있다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육성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구성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광동어 표기법 아까 살펴봤듯이 11가지 광동어 발음 표기법이 있는데, 이 중에는 육성조로 발음 표기법을 표기를 하는 표기법도 있고, 구성으로 표기하는 발음 표기법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육성이 맞아요. 육성이고, 그러면 7성, 8성, 9성은 어떻게 달라지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1성에 해당되는 그 글자 중에서 발음이 기역 발음, 받침이 기역 받침, 그다음에 디귿 받침, 대표음으로, 그다음에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글자는 1성이면 7성, 3성이면 8성, 그다음에 6성이면 9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글자 찾아보면 자, 1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딱 1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 예일 7성이 되죠. 이거는 예일 병음 표기법인데 성조를 숫자로 표기한 그 표기법이에요. 이 예일 병음 표기법에서는 7성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용하는 월병에서는 1성이에요. 1성인데 딱 이 발음이 기역 발음이죠. 받침이 받침 대표음이 기역이에요. 이 기역에 해당되는데 1성이면 7성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글자를 볼게요. 아니 불자. 아니 불자. 자, 월병 발음 표기법에 보면 일성이죠. 빳이라고 있는데 빳 일성인데 예일 발음 표기법으로 보면 7성이 돼요. 자, 그다음에 급하다. 급하다. 자, 예일 병음에서는 7성이죠. 7성. 근데 자, 월병에서는 1성으로 표기가 돼요. 자, 3성 한번 볼게요. 자, 월병에서는 하악 3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예일 병음 표기법에는 8성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6성으로 한번 볼게요. 배울 학자. 배울 학자. 예일에서는 9성으로 표기가 되죠. 근데 육성조에서는 6성이 되는 거예요. 육성조 체계하에서는 6성이에요. 육성조에서 배울 학자가 월병에서는 6성. 근데 구성조로 표기되는 병음 표기법에서는 9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동어는 6성이냐 9성이냐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6성이 맞아요. 성조의 높낮이는. 그런데 받침에 따라서 그걸 다시 6성, 7성, 8성, 9성으로 세분화됐다. 보통은 6성으로 배우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그 장단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홍콩 사람들이 광동어를 배울 때는 장음과 단음 구분 없이 배워요. 장음 그러니까 광동어에는 장음과 단음이 있고 이거는 길게 읽어야 되고 이거는 짧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광동어를 익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국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겠죠. 학교에서도 장음과 단음을 구분해서 배우지 않아요. 장음과 단음을 구분해서 배우지 않고 장음과 단음이 별개의 음으로 인식을 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음의 단음이고 이 음의 장음이다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별개의 음이야. 별개의 음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선생님들은 장음과 단음에 대해서 초급반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엄연히 존재를 해요. 발음 표기법에도 존재를 하고 실질적으로도 존재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급반에서 배운 교재가 이 교재거든요. 이 교재에서 사용된 그 발음 표기법이 그 광주 병음 표기법이에요. 이 광주 병음 표기법에는 장음과 단음이 구분돼서 표기된 게 아니라 그냥 별개의 음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발음 표기법이. 그러니까 이 광동어를 가르치는 강사도 이 장음과 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을 뿐더러 본인도 장음과 단음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배웠으니까 광동어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한테 야심차게 써먹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길을 얘기하는 까이를 얘기를 하면서 까이라고 하지 않고 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짧게 까이. 근데 까이는 닭이에요. 닭. 닭개자를 까이라고 읽고 길 가자는 까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저는 단음, 장음 이런 그 구분을 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까이 그랬죠. 까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갑자기 까이 개를 닭을 얘기를 하냐고. 그때 다르구나. 그래서 그 다른 발음 표기법을 보고 나서야 광동어에는 단음과 장음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다른 뜻이 되거나 상대방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단음과 장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표기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광주 병음. 제가 초급 교재에서 사용한 광주 병음 표기법을 보시면 마음 심자를 한번 보실게요. 자, SEM 그리고 성조 일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게 발음 표기법 병음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SEM. 자, 그러면 석삼자를 한번 볼게요. 석삼자. 석삼자는 SAM 일성으로 되어 있죠. 자, SEM, SAM, SEM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석삼자는 SAM 일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급 때 이 홈페이지는 광동어 한 글자에 대한 광동어 음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자, 마음 심자를 한번 볼게요. 들리시나요? 쌈 이렇게 읽죠? 자, 석삼자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르게 읽죠. 석삼자는 SAAM에서 길게 읽어요. 쌈. 근데 마음 심자는 SAM. 쌈. 이렇게 읽죠. 근데 처음에 제가 배웠을 때는 둘 다 그냥 쌈 이렇게 발음을 한 거죠. 그냥 발음교에 A 발음으로 들리니까. 그런데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이 예일 병음 표기법으로 제가 배웠어요. 여기에서 보면 석삼자는 보시면 쌈 A가 두 개가 돼 있고 성조 표시 모음 위에다가 성조 표시를 한 거예요. 일성이라는 표시예요. 보면 쌈 이렇게 됐죠. 쌈 A가 두 개예요. 마음 심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마음 심자는 A가 하나예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A가 하나, A가 둘. 같은 발음인데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길기 때문에 A를 두 개를 썼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월병 표기법에는 성조는 숫자로 표기가 돼요. 역시 SAM으로 표기가 되죠. 쌈. 그런데 그리고 석삼자는 SAAM 그다음에 성조 일성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초급에 만약에 제가 이 예일 병음이나 광주 병음 표기법으로 된 교재로 배웠다면 장음과 단음에 대한 개념을 잡았을 텐데 처음 배운 교재에 장음과 단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기한 발음 표기법이 아니어서 그 개념을 중급 때가 돼서야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잘못된 발음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던 거죠. 일정 기간이 꽤 길었어요. 거의 1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광동어에 그 단음과 장음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아에 대한 그 장음과 단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외에도 오 발음이나 에 발음 등 그 다른 음에도 장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하시면서 익히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광동어를 배우기 전에 반드시 그 사전에 미리 좀 알고 시작하면 도움이 될 만한 거. 첫 번째, 발음 표기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방금 보셨다시피 광동어 발음 표기법이 11가지가 돼요. 그리고 물론 다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3가지에서 5가지는 자주 사용되는 발음 표기법이고, 홍콩에서 그 광동어 교재를 사러 서점에 가게 되면 다양한 발음 표기법의 교재가 존재를 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발음 표기법으로 만들어진 교재인지. 그래서 발음 표기법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발음 표기법은 월병입니다. 월병 발음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조. 성조 뭐 육성조냐 구성조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육성조다. 하지만 뭐가 구성조냐, 구성은 왜 구성조를 하냐,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동어는 육성조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광동어에는 장음과 단음이 구분된다는 것.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배울 때 이게 장음인지 단음인지 반드시 살펴서 이해하고 외우고 발음을 해야 정확한 광동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언급한 이 3가지 정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광동어를 시작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재밌게 광동어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